안녕하세요. 장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주말에도 원래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일이 많았고 최근에는 사실 다른 일 때문에 좀 바쁜 게 많아서 뭐 촬영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자체도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많이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래도 또 지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좌 자체는 사실 수익이 5월 달에는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서 마무리를 잘 했고, 지난번 영상에서 사실 저는 주식 시장이 좀 하락할 것으로 좀 내다봤었는데, 제 예상이 역시나 틀렸습니다. 역시나 틀리고, 시장은 다시 상승을 했고요. 다행히도 뭐 제가 틀린 게 더 좋은 거죠.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했으니까. 너무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6월 달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기술적으로는 저항이 굉장히 강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내외 전반적인 시황도 사실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은 돈의 힘 그리고 약간의 그 파생 시장의 투기성 자금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공매도가 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왜곡이 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저희는 투자자로서 계좌에 수익이 나면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코스피 차트부터 볼게요. 코스피 차트부터 보면 이 지금 검은색 점선이 241선 보통 한 200일선에서 300일선 사이를 장기 추세선으로 보고 딱 뭐 200일선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300일선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저는 241선을 사용을 합니다. 장기 추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지금 이 2000포인트 이상이 어 2000포인트 이상이 지금 보시면 초록색 선이 121선 일본 기준 검은색 점선이 241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361선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형성된 주가 추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도 굉장히 강한 구간인데 지금 한 번 음봉이 딱 떨어지고 나서 되게 쉽게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 240일 저항선을. 그 다음이 300일선인데 361선인데 글쎄 361선이 뭐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올라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돌파를 하지 않을 거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렇게 올리지도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되어서 하루 이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엔 다시 이 선까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지금의 추세라면 그런 흐름인데 지켜봐야겠죠. 지수의 흐름을 예상하는 게 사실 지금선 크게 의미가 없는데 코스닥은 정말 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금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위치가 736포인트면 이때가 언제죠? 2019년 5월. 2019년 5월 이래 가장 지금 높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기준으로는 장기 이평선을 진작에 다 돌파를 했고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이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이때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 하단으로 깨고 내려올 때 이제 600선, 530선을 깨고 내려올 때 이제 언제쯤 이 바닥이 잡힐까를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이 하단 빨간색 선을 그은 거였고요.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이 추세의 가장 강한 그 저항선인 상단 추세선을 그때 그러니까 3월 말 때 이제 이 두 개의 빨간색 선을 그었고 지금 그 당시에 이 코스닥을 보고 제가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게 이 4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에 이 거래량, 4월 첫째 주에 이 빨간색 양봉의 이 거래량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때 당시에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지금 4월 10일, 4월 첫째 주의 거래량을 코스닥에서 보시면 이 거래량은 거의 뭐 2001년,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여온 게 바로 이 4월 10일, 4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에 이 4월 둘째 주네요. 4월 둘째 주에 이 거래량이 지금 사실 4월 이 첫째 주, 4월 10일 기준으로도 4월 10일 기준, 4월 첫째 주 기준으로도 이때네, 이때 이 양봉. 4월 첫째 주 기준으로도 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 4월 둘째 주도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 정말 그때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시장에 돈이 코스닥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단기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사실 저는 이 상단의 추세선을 맞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돌파를 해버렸고 지금 주봉 기준으로도 이 주봉 기준으로도 모든 저항선을 다 돌파를 했어요. 주봉 기준으로 지금 360선도 돌파를 한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코스닥 시장 평균 값으로 뭐 근 한 2, 3년 내에 평균 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다 지금 수익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계좌가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고 지금 이 상단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매물이라고 하면 정고점이 되겠죠. 이 정고점. 가장 맥스는 정고점이 될 수 있는데 지표를 하나를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인벨롭 지표를 추가를 했고요. 주봉 기준으로. 인벨롭 제가 지금 지표를 어떻게 그 수치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2편기간 20, 상한율, 하한율 20으로 인벨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치의 기준은 제가 보는 주봉 기준으로 정말 과대 낙폭과 정말 과한 상승을 확인하기 위한 그 가끔 제가 보는 지표고 수치인데 보시면 이 지표의 상단과 하단을 맞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단을 지금 돌파를 하는 게 2018년 11월 이 하단을 깼었죠, 한번. 그리고 2019년 8월 한번, 그리고 2020년에 이때 이제 과하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이 하락 돌파이거든요. 이 지금 제가 설정한 인벨롭에. 그리고 뭐 이때부터 횡보하는 2009년부터는 그 선을 돌파를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이 박스권, 이 10년짜리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10년짜리 박스권, 10년짜리 박스권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단을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진 거고, 그리고 2018년도 초 때 이때 이제 랠리장 제약바이오와 그 대북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단을 터치를 했었고 지금 그 상단에 거의 다 왔어요. 이 상단에 거의 다 왔고 뭐 이 상단에 이제 터치를 하는 수준이 이제 이 전고점 이제 770 포인트, 700 뭐 조금 낮추면 760, 770 이 포인트가 될 건데 만약에 코스닥이 이 포인트가 온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좀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정말 더 갈 수도 있는데 뭐 주식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저는 이때가 오면은 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사실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저는 데일리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줄였다가 높였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보면서 따라가고 있고요. 6월 11일이 동시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미국 만기일인데,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결국 그 선물 파생시장에 투입된 돈의 방향성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의 자금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옵션 만기일이 11일이기 때문에 동시옵션 만기일이 11일 전에 사실 영업일 기준으로도 일주일이나 있기 때문에 이 파생시장의 포지션은 사실 일주일이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서 지금 보는 게 당장의 그 11일의 흐름까지 예측하기에는 사실 좀 이른 관점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 지금 3월 20일, 그러니까 동시옵션 만기일 이후에,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두 번째 선물 이제 만기일인데, 3월 말 이후에 큰 자금이 파생시장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상방입니다. 이 지금 빨간색이 옵션과 선물의 통합으로 된 수익 구조인데, 현재 273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이 굉장히 크고, 지금 250포인트 선물 기준 이상은 다 지금 수익 구조예요. 그럼 상방으로 갈수록 외국인은 주식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을 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포지션이고, 금융투자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금투가, 지금 금투는 상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연기금이 조금 애매합니다. 연기금이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손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금과 금융투자는 현재 추가적으로 주식이 상승을 한다라면 이제 차익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뭐 지금 거침없습니다. 거침없고, 외국인은 지금 거침이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많이 안 사는 듯함에도 불구하고 상방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급락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고, 혹여나 변동성이 생겨서 일 장중 내에 뭐 조금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저가가 잡아주는 형국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옵션 가격표인데, 하단에 지금 보시면 풋옵션에 외국인이 257포인트에 엄청나게 큰 자금이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257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면 이 포인트에서 매도한 이 자금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말인 즉슨 이 257포인트, 만약에 지금,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257포인트 이하로 급락할 개연성은 없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262포인트부터는 계속 그 매도 포지션 좀 있기 때문에 260 이하로 당장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외국인의 포지션이고, 그리고 상단에서도 좀 보면 277에 외국인이 콜옵션이 많아요. 이때까지는 277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번 상승을 해볼 만한 여력이 있는 거고, 뭐 상승하고 청산한 다음에 떨어질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지금 280 이상은 또 약간의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280 이상까지 외국인이 또 올릴 만한 개연성은 당장은 없어 보이는 게 현재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거는 또 언제든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현재 구조로는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저는 그때그때 조금 매기가 쏠리는 것은 단기로 거래를 하고 좀 길게 갖고 가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공략하고 있는 종목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CS는 언택트 관련주로 이제 화상회의 관련된 주식이고요. 많이 아시는 종목들이 이제 알서포트를 많이 아시죠? 알서포트는 제가 이때부터 공략했던 종목인데 옛날부터 2019년에도 공략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 이것도 다 못 먹었어요. 이렇게 크게 갈 줄 모르고. 그리고 이때도 공략 한번 했었고 그때도 짧게 먹고 이때도 공략했는데 이때가 정말 아깝네. 이때가 제가 이날 잡았어요. 이날 3월 24일 날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쯤인가 팔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던데 실력 부족이죠. ECS 그래서 지금은 뭐 알서포트 ECS 지금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저는 ECS 공략했고요. 최근 기관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날 지금 양봉으로 마감해놓고 음봉으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이 정석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일본 기준의 종가 기준으로 이 양봉의 시가 3,780원을 사실 훼손하지 않는 게 정석적인 움직임인데 뭐 요즘에는 워낙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개인들이 그런 차트에 대한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석적인 움직임대로 좀 보여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흔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흔들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 봉 이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봉 이상으로 상승을 합니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하락을 할 건데 정확하게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뭐 요 정도 이 추세선을 지금 보고 저는 대응을 할 예정이 이 추세선을 뭐 깬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절을 좀 해야 되고요. 짧게 대응을 하는 건데 만약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승폭 이상 4,200원 선까지는 상승한다라고 하면 4,2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거는 몇 번 언급을 드렸었죠. 우정바이오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저는 이때 축소를 좀 했고요. 축소를 좀 했고 그래도 일단 유지를 하고 오늘 조금 다시 추가 매수를 했는데 21선의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21선 그리고 중심선 일목균형 중심선을 보고 저는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역을 지금 많이 하겠죠. 당연히 방역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유한양행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약간 추가 매수했습니다. 지금 학회 관련해서 암학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약간의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위즈코프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언급드리기는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시총이 너무 작아요. 시총이 지금 400억밖에 되지 않는데 뭐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냥 SI 업체 시스템 구축해주는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주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이고 약간 세력주 테마주보다는 약간 세력주 그러니까 수급으로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포의 수급으로 좀 움직이는 큰 흐름상의 박스권인데 저는 이것도 한 2년 전부터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뭐
중간쯤 팔고, 뭐 중간쯤 사면 상단에서 팔고, 뭐 이거를 좀 반복했던, 사실 저한테는 짧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이번에도 하단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단에서 잡지 못했고, 최근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지금 담아가고 있고, 오늘 일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고, 최근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수급을 봐도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선인데,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급이 빠져나간 흔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장기적인 매집도 많이 되어 있다. 매집주 관점에서 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종목일 수 있는데, 그냥 소개 차원에서 저는 여전히 뭐 공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보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KT 그룹 계열사에서 그 통신망, 특히나 그 해저 통신망, 보통 지진 나거나 하면 이 종목이 들썩이는 경향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뉴딜 정책이나 뭐 5G 이런 그 테마에 편승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크게 4월 9일날 올라온 그 자금도 있고, 이 4월 9일날 이 장대 양봉에 지금 상단선에서 이 저가가 잡아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때 잠깐 차익 실현하고, 뭐 이때 잠깐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하단에서 어제 오늘 지난주 오늘 잡아서 지금 다시 갖고 있고요. 일단은 이 고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면 이 고가가 낮아지는 추세선을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이냐. 맞고 떨어지면 저는 전량 매도를 할 거고요. 뭐 힘이 붙는다라고 하면 이게 더 튀고 올라갈 거니까 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종목 더 볼게요. 테라젠 이텍스. 네, 테라젠 이텍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올해 전부터 몇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이 하단에선 잡지 못하고 결국 또 상단에서 잡아서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상단에서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인데 뭐 전기차나 뭐 수소차량도 갖다 붙여서 올라간 적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바이오주로 지금 편승이 되어 있고요. 치료제 관련해서 뭐 지금 이 상단에서 이 삼각 수렴을 했죠.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삼각 수렴을 했고, 지금 보시면 돈이 지금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이때 지금 상한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거든요.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진 게 상한가 이후에 이 상단에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뭐 거래량 봉을 봐도 그렇고, 이 노란색 외국인 누적 수량, 누적 그 수치를 봐도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서 삼각 수렴하고, 이제 이게 위로 틀 것이냐, 뭐 아래로 틀 것이냐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뭐 공략하기 좋은 이유가 명확해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명확합니다. 일단 애매한 구간이 있거든요. 뭐 시장 괜찮고 종목 괜찮아. 근데 타점이 애매하면, 제가 공략을 했을 때 상승하면 좋지만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빠졌을 때 이거를 손절을 해야 할지 뭐 들고 가야 할지 되게 애매한 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여기서 이제 이 하단선을 깨면 손절, 여기서 손절 못하면 쭉 떨어집니다. 여기 왜냐하면 수렴하고 떨어질 때는 그만큼 이 수렴 후에 변곡이 발생했을 때는 수렴한 만큼 또 이 변곡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위로 가면 이제 그만큼 힘이 강하게 해서 수익이 커지는 거고, 내려올 때는 컷을 빨리 하게 되면 손실은 이제 짧게. 그래서 뭐 50대 50,
뭐 상승이 50, 하락이 50이라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했을 때 이제 상승의 수익이 기대치가 큰 뭐 그런 위치인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이 더 있긴 한데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인버스는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인버스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뭐 저는 샀다가 아니면 팔고 샀다가 아니면 팔고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계좌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계속 홀딩하고 있긴 한데 와 정말 시장이 강하다라는 게 사실 이쯤에서는 저는 6,000원 초반대에서는 바닥에 잡힐 줄 알았는데 그냥 깨고 있어요. 그냥 깨고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쭉 거래량 터지지 않고 이거 섣불리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로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는 비중 뭐 이럴 때 넣었다가 뭐 이렇게 양봉 이런 거 이제 보고 요거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죠. 양봉 세워지면 이때 추가 매수 했다가 아니네 하면 이때 다시 추가 매수 한 거 덜고 양봉 세워진 거 했다가 추가 매수 하고 아니면 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조금 조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인버스로 수익을 낸다라는 마인드로 인버스에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뭐 대응을 하셔서 조금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이제 30분봉 기준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을 특히 이제 지수 추종하거나 대형주를 공략하는 최소한의 원칙인데 30분봉 기준으로 20선은 최소한 주가가 이 20선 위에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30분봉 기준의 20선 위에서 주가가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받쳐주죠. 이 저가가 잡아지는 거예요. 이 저가가 20선 이때 돌파했네. 흐름 봤는데 저가 잡아주네. 저가가 올라가네. 이렇게 여기 저가가 올라가네 하면서 이제 이때 담는 거죠. 이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다가 근데 지금 보시면 20선을 결국 깨고 하단 돌파를 하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구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도 횡보를 하다가 딱 이 30분봉 기준에 30분봉 기준에 20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때 이제 저는 매수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조금 팔고 일부 들고 있는 것들을 갖고 좀 비중을 조금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고 있는 거라서 최소한의 제 기준은 30분봉 기준의 20선은 그래도 돌파 후 안착을 해야지만 매수를 한다. 인버스는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반대로 제가 매수했던 타점을 깨고 하락을 하면 다시 조금 그 부분을 덜어내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